지금부터 아마다 복합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다 복합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이 LC2012 복합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4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내용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아이콘도 지금도 아직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사용을 안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기능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또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영상을 녹화를 해놨을 때 이후에 또 모르는 기능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복합기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써요. 혼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팅이나 설정까지는 제가 다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 영상으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앞에 다 빼고 지금 AP100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AB 플래너라고 되어 있는 3i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교육하시는 분이. 그리고 PD100, PD100이 아니고 PD.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같이 혼용을 해서 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훑어봤을 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AP100이라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전개도형과 부품 가공, 시트 가공, 시뮬레이션 이렇게 작업할 때 사용하는 메뉴들이고, 데이터 관리는 이제 폴더 관리, 파일을 저장하고 하는 데이터 폴더를 관리하는 부분이고, 파라미터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기계 관리, 재료 관리, 금형 배치 관리, 펀치 마스터 관리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굳이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펀치 마스터 관리까지는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살짝 훑어보고, 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부분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자, 저희가 쓰는 메뉴는 여기 6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100은 그렇고 기본적으로 전개도형을 뜨고 부품 가공을 하고 시트 가공,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여기서 바로 복합기로 데이터를 내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또 어떤 작업의 제약이 자동 배열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B 플래너라는 3i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 배열을 해서 판에 자동 배열을 해서 본인이 아니죠. 프로그램이 우리 일을 좀 많이 덜어주는 거죠. 일일이 하나씩 배열을 해가지고 시트를 여러 장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 배열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PD는 형상도가 정확히 있을 때, 삼면도가 정확히 있을 때, 삼면도든 사면도든 제가 올려보니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에러나는 부분은 수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PD를 먼저 열어볼까요? PD는 3D 형상을 구현하는데 좀 간단하게, 다른 카티아나 인벤터라든지 이런 거보다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설계를 하고 3D 전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요거는 삼면도를 가져와 가지고 작업을 하기가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DXF를 가져와서 바로 형상도를 만들고, 형상을 보고 전개도를 만들고 전개도를 빼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닫아보고 돌아가서 3i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는 제품 파트, 이런 식으로 전개도 다이어그램, 형상도 나오고 전개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개도고 형상도 좀 이거는 좀 판재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자 전개가 펴지고 이 제품은 그대로를 가져온 거고 가져와서 형상을 만든 거고 이거는 판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도를 가져온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닫아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AP100을 순서로 해서 AB 플래너 3i 그 다음에 PD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P10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P100 스타트업 더블 클릭해서 메뉴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보면 전개 도형 프로그램을 여시고 여기서 DXF 읽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DXF 읽기란 우리가 자, 각 해당 업체에서 도면이 들어왔을 때 그 업체에 대한 도면 폴더가 이 폴더다. 그랬을 때 이 폴더에 어떤 작업 데이터가 있겠죠. 작업 데이터를 DXF로 변환을 해줍니다. 3D로 3D가 아니라 DWG로 했을 때는 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2D가 아니라 DXF로 변환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습도라고 제가 일단 DWG가 처음에 들어왔다고 봤을 때 DXF로 변환한 연습도라고 제품 이름이 연습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렇게 도면들이 있습니다. 보통 업체에서 도면이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삼면도가 들어오고 입체도가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3D 참고도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선이 두께가 이렇게 끊어진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선이 표현된 것도 있을 것이고 선이 또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서 다 다듬어 주고 하면 좋겠지만 다음 뭐 간단한 부분들 이런 거는 지금 뭐 다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정을 좀 해주시고 올리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용을 해보면서 또 어느 정도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그대로 가져가서 바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개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가져가셔서 시트 작업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AP100에서 삼면도 추출을 해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자 CAD에서 저장이 돼 있죠. 이미 작업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고 AP100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P100 메뉴에서 전개도형에서 여기 보면은 2D CAD라고 되어 있어요. 2D CAD 이거는 2D CAD입니다. 그래서 DXF 저희가 준비한 DXF 파일을 읽기를 눌러서 연습도를 열어주세요. 자, 연습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품으로 일단은 자 데이터 1이라고 데이터 1 하지 말고 부품 1이라고 BU 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열기 지금 불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점 최적화, 선 최적화, 원 최적화는 뭐 제가 볼 땐 불필요한 선들이나 뭐 그런 거를 좀 제거한다든지 뭐 그런 다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복선 처리 완료됐다고 하시고 20개의 비정형 홀이 정이 되었습니다. 이 비정형이라는 게 있고 이따 설명할게요. 521개 정형 홀이 정입니다. 이 정형 홀은 그냥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고 비정형 홀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홀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미대형 요소 연구에 대한 부족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변화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됐고 이 상태에서
파일을 하나하나씩 사실 가져가서 작업을 할 거예요. 부품으로. 여기서 DXF 읽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새 부품도 만들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새 부품도를 만듭니다. 여기는 BU02로 하겠습니다. BU01로 하겠습니다. 주석은 메모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업체가 만약에 동경이다. 그러면 동경 CS. 소재가 만약에 GI 1.0T다. 자, 1T로 하겠습니다. GI 1T다. 수량 정보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고 그 외에 어떤 특성들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료에서 보면은 GI 1.6T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를 등록해 놨어요 이미. 그래서 세팅하는 부분은 기본 보통 되어 있다고 보실 것 같고, 저희가 일단 사용하는 거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GI 1T로 선택을 했고 확인. 그럼 이 부품은 GI 1T 부품이 되겠죠. GI 1T 부품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GI 1T다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사면도 추출할 건데, 창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보기 어려워요. 자, 여기 창에 가서 세로 배열을 해서 좌측에서 가져와야 될 거, 우측에 가져와야 될 부분,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제품을 드래그하거나 선택할 때는 꼭 요 아이콘 도형 편집, 인식 편집 요걸 눌러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전개 작업에서 추출을 할 거예요. 이 삼면도를 추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해제됐죠. 여기 인식 편집을 눌러 주시고 드래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자, 이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복사, 평행으로 복사를 하든지 이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내가 모아놓은 도면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평행으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를 눌러서 여기 바탕을 한번 기준점을 지정하십시오. 바탕을 찍어주시면 이동이 되게 돼 있어요. 복사가 지금 되는 거죠. 이게 다음 창으로 바로 넘어가집니다. 이렇게 다음 창에다가 마우스를 탁 찍어주시고 자, 두 번 연속적으로 찍으면 엉뚱하게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취소.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오른쪽 화면을 확대를 합니다. 이게 지금 부품도가 된 겁니다. 부01. 자, 여기서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개에서 2D면 추출. 자, 여기서 어떤 바닥에 깔리는 면 아니면 큰 면을 먼저 하나 잡아주세요. 방향을 이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Yes. Yes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대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 상태로 여기 끝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 원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 원을, 여기 작은 원을 따라서 선분을 계속 찍어주면 됩니다. 라인 따라 이렇게 되면 확대 도면, 선을 어디를 안쪽을 찍었는지 바깥을 찍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확대도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 취소가 되어버리고 다시 한번 더 누를게요. 외형을 이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이 Yes입니다. 자, 지금 선택이 됐어요. 한 번 더 찍고, 자, 아니죠. 비포 중에 선택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그 왼쪽 밑에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거나 잘 모를 때는 왼쪽 밑에 하단 메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일 큰 면을 하나 뗐고 이쪽 면을 또 떼낼 거예요. 다시 전개 가서 추출하고 할 필요 없이, 자, 지금 계속 추출할 면을 정의하십시오 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을 이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지금 확대도가 나오는데 확대도를 안 찍어도 여기도 찍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면까지 추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기가 추출을 해버렸네요. 자, 한 번 더 외형을 이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미표준을 선택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확인. 완료. 자, 완료. 자, 떼냈죠.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 면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잠깐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추출 다시 메뉴도 갈 필요 없죠. 사실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 조금 더 멀리 이렇게 한번, 자기가 알아서 선을 막 갖다 붙여요. 이렇게. 네, 완료하고 다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개해서 추출을 했고 합성을 할 거예요. 선을 갖다 붙일 겁니다. 그 다음에 형상을 보고 수정을 할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보도록 할 건데, 지금 합성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합성을 하는데, 자, 합성을 눌러 볼게요. 지금 여기 형상도가 나올 거예요. 네, 자, 합성을 어디서 어디로 합성을 할 것이냐, 어디서 어디를 기준으로 갖다 붙일 거냐, 큰 면을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인데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이죠. 떼왔기 때문에, 여기서 떼왔기 때문에 이쪽 면이 됩니다. 그럼 이쪽 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갖다 붙는데, 각도가 90도, 밴딩 각도가 90도인 거죠. 그 다음에 오프셋은 오프셋 치수를 줬을 때 위치가 달라집니다. 아래 위로. 그리고 1T이기 때문에 V 금형이 6으로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여신율을 1.74로 일단 기준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T 보통 여신율 0.8 주기 때문에 286 하면 1.6이 돼요. 양쪽 면으로. 그죠? 1.6인데 1.74니까 0.14 정도 틀린 거죠. 근데 이게 아마다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다 데이터를 먼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외부는 치수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시면 내부 외부 했을 때 치수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외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쪽 바깥쪽은 여기 밴딩 형상 나온 걸 보시면 안쪽과 바깥쪽으로 방향이 잘못됐을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안쪽으로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접속은 반대로, 여기 홀이 바뀌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위치가 안 맞을 경우는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형상 이렇게 한 개 나왔죠. 자, 한 개 벌써 붙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합성을 이 면에다가 얘를 갖다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형상이 이상하죠. 우리 제품은 하나가 아랫부분이 밴딩이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반대로 보내기 위해서 바깥으로, 절곡을 바깥으로, 형상이 똑같은 형상이 나왔죠. 됐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확인하고, 여기서는 합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요 제품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레이어 잘 안 쓰는 레이어 가지고 숨겨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인식 편집 이거 꼭 눌러주세요. 이게 저도 모르게 잘 그냥 막 드래그를 하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꼭 눌러주는 습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소 수정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드래그를 했고, 마우스 오른쪽 키에 요소 수정을 누르면 레이어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잘 안 쓸만한 거 제일 마지막으로 가고, 제일 마지막에 레이어로 선택을 해서 지워지면 됩니다. 가려진 겁니다. 지금 레이어가. 그래서 이거를 전개 편집에 가서 입체 편집으로 가서 이렇게 형상이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간섭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맞닿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간섭 확인을 해보면 간섭 맞대기 부분도 없고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완료했고 입체 편집 확인을 한 거예요. 제품을. 그래서 여기 오른쪽 메뉴에서 AP백으로 보내기, AP백에 보내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2D 도면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까지 합성을 해서 전개도 형상을 이제 형상이 나왔죠. 네, 그거를 다시 캠으로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바깥에
예를 들어서 작업 폴더가 있다면 작업 폴더에 자 바탕화면 볼게요. 다시 닫고 지금 DKCSR라는 DKCS가 작업 폴더인 거죠. DKC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부품도 최소화하고 자 캠으로 다시 갔을 때 여기 지금 폴더가 없지 않아 DKSC가 있네요. DKCS가 아니고 저희건 DKCS였는데 DKCS. 그래서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막 눌러봐도 폴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품 만들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버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서버에 폴더를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KSC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DKCS라는 DKSC로 잘못 넣었네. 앞에 제가 연습하면서 해놓은 거예요. DKCS라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당 폴더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 관리 AP100 메뉴에 데이터 관리 가시면 여기서 새로 만들기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에서 보시면 DKSC가 있고 DKCS는 없습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을 DKCS라고 해가지고 자 동경 CS 약자입니다. 등록 그러면 만들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닫고 여기가 일단 서버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 첫 번째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DKCS가 아니죠. 다시 캠으로 보내면 DKSC가 아니고 DKCS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여기다가 요거를 보낼 건데 지금 자유회전은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그 레이저와 펀칭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펀칭 금형이 세팅되어 있는 방향과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공이든 사각형이든 뭐 그 형상이 있는 모양이든 그 금형을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고 금형이 회전을 했을 때 금형 모양이 달라져 버리면은 엉뚱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유회전으로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품이 프로그램 번호라고 지금 BU01이 나오고 복합기계 LC2012 지원. 그다음에 금형 배치는 금형 배치가 되어 있는 기준이 PARK라고 되어 있는 금형 터렛 세팅입니다.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클램프 위치가 200에 1000에 1700에 3개가 각각 되어 있다.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소재는 1T로 되어 있고 목록에 확인해 보시면 GI 1T. 그다음에 판지 사이즈는 2438 1218 해서 48짜리 사이즈로 할당이 되어 있고, 요거는 소재를 변경해서 사이즈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잔재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GI는 SECC를 사용합니다. SECC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배치 기준점은 자 20에서 60, 여기 좌측에서 20, 하단에서 60 간섭 여부를 간섭을 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확인. 자, 이렇게 봤을 때 부품 가공 메뉴가 넘어왔습니다. 부품 가공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작업해야 될 부분은 툴링에 가서 자동 툴링. 그 다음에 여기서 상세한 조건들이 있는데, 자 피어스 유형. 자 요거는 외형은 저희가 레이저로 거의 절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레이저로 놓습니다. 이게 레이저고 여기는 펀칭입니다. 금형으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작업을 한다는데, 외형은 거의 뭐 99% 레이저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레이저로 작업을 하고
금형으로 작업하기가 사실 좀 어렵죠. 레이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금형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자, 다시 메뉴로 어떻게 돌아가지? 이거 눌렀네. 네, PS 유형 이런 거는 일단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 여기도 보면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설정되어 있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마이크로 조인트가 0.3, 와이어 조인트가 0.6, 조인트 들어가는 치수, 배치, 프레임 폭 5mm, 재료 깃따기 등등 이 메뉴들이 있는데, 복합기계 NC 작성, 자동 지정, 네, 이런 것도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해놓은 거. 그래서 메뉴들을 한 번씩 훑어 보시고, 지금은 우선은 손대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가시고 추후에 하나하나 작업을 해가면서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 지금 툴링이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동 툴링을 눌러서, 자, 뭐 크게 특이사항 변경해야 될 사항이 없으면 확인을 그냥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뭔가 어떤 조건이 안 맞았을 때 저런 걸 찾아보면서 또 뭐 어프로치라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을 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닫기, 여기는 결과가 나와서 닫기. 그 다음에 부품 편집에서 지금 어프로치 위치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프로치 위치를 내가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이쪽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프로치는 시작점 위치를 제품을 찍어 줄게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가 활성되어 있습니다. 어프로치 위치를, 활성되는 어프로치 위치를, 자, 이쪽은 밴딩을 찍어야 되는 면이죠. 그래서 여기 버가 있으면 안 좋으니까 밴딩을 찍는 옆면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 잡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닫기. 그 다음에 지금 복합기다 보니까 레이저는 잘라버리고 판 자체가, 시트가 자체가 움직이는데, 복합기는 제품을 물고 클램핑 한 상태에서 계속 제품을 끌고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얘가 덜렁덜렁 하면서 뚝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넣어서, 수동 조인트를 넣어서 조인트에서 수동 조인트 위치를 반대면으로 하나 더 잡아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약간의 살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조인트량 0.6입니다. 그래서 0.6, 0.6 이렇게 제품을 잡고 이동을 하고 나중에는 띄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것은 툴링 가공을 한번 입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양쪽에 잡아야 되는 부분을 설정해 준 거예요. 어프로치와 조인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NC로 보냅니다. 여기도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또 메뉴 나오는데, 자, NC 작성 복합기계 이렇게 해서 메뉴가 나오는데, 나중에 천천히 한 번씩 훑어보시고 일단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NC, 자, 작업 순서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커서를 내려보면은 이렇게 작업 순서가 나와요. 네, 순서대로 한 제품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크게 문제 없다 하면, 여기 보면 여기 있는 홀이 만약에 가공 홀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금형입니다. 금형. 그래서 이 금형이 여기 클램프 부분, 이 소재를 잡아주는 부분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금형이 큰 경우에 우리가 저 소재를 잡기 위한 클램프 부분과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품을 잡아주는 세 군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0mm, 왼쪽에서 20mm, 아까 그 설정한 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약간 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 문제 없으면 NC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가 나오죠. 코드가 나오고 보고서 출력을 해야 되면 출력을 체크하시고, 아니면 일단 지금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프로그램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장할 때 폴더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DKCS를 DKSC에 저장하면 안 되겠죠. DKCS를 찾아서 첫 번째 서버라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빈 테이블이 나오는데 G코드가 착 나왔어요. 일단 NC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이 상태에서 보기 누르셔가지고 다시 그리기 누르시면 하단에 이렇게 메뉴가 생겼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디스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 메뉴입니다. 이렇게 작업이 된다. 자, 지금까지 NC 프로그램을 내리는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를 시뮬레이션 창이기 때문에 닫아주시고 여기서도 닫아주시는데 우측 상단 X 메뉴는 안 먹습니다. 네, 저 NC 작성 캠 NC 작성에서는 요 X 메뉴 누르시면 안 되고 여기서 캠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닫아주시고 부품 가공도 닫아주시고 제품도 닫아주시고 지금 전개도였죠. 이 부품도도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제품 하나를 부품을 만들어서 시트 NC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겁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2D CAD 아까 우리 저희 작업을 해야 되는 제품들 중에 간단한 걸로 이거는 방금 처음 했던 내용은 여기 간섭이 없습니다. 네, 간섭이 있을 만한 걸로 이런 조그마한 케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DXF 파일 읽기는 끝났고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고 새 부품도를 만들어서 부품 번호는 부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석은 GI 소재를 다르게 1.6T로 1.6으로 해보겠습니다. GI 1.6T 그 다음에 제품이 동경 CS 제품이다 이렇게 주석을 넣어주시면 되고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소재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부품도 부 2가 생겼습니다. 창 정렬 세로별로 정렬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인식 편집 눌러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메뉴를 보세요. 여기 지정하십시오. 지정했는데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 평행, 이동. 복사를 할게요. 이동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동의 평행. 그 다음에 기준점을 지정하시오. 나오니까 여기를 탁 찍어주시고 오른쪽으로 가서 탁 찍어주시고 그러면 여기 사라져버리고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내가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부품도 1에서 부품도 2로 여기서 GI 1.6T라고 나오네. 더블 클릭을 해보면 보기 좋은 사이즈로 탁 올라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추출을 해야겠죠. 전개로 가셔가지고 2D면 추출을 하셔가지고 제일 큰 면, 기준면이 되는 큰 면 하나 잡아주세요. 방향을 이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항상 원이 있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도 찍어도 되겠고 여기도 찍어도 되겠지만 저는 조금 멀리 이렇게 가볼게요. 되죠? 저도 보니까 여기 찍으면 다 너무 분할이 돼 있어가지고 선들이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형 이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예.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고 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안에 있는 홀들이 누락됐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빠져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이게 빠진 거죠. 그러면은 홀이 없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지금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또 왼쪽 메뉴를 볼게요. 비표준 선택했죠.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완료. 내가 선택을 다 했다 하고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면을 떼갈게요. 지금 명령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보면 추출할 면을 정의하십시오. 메뉴 나오죠. 그래서 방향을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Yes.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명령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완료. 자, 붙을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고 동그라미 방향대로 지금 이해가 됐죠? 자, 계속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대로 설정하겠습니다. 확인했고 이 자리로 자 갖다 붙어야 될 자리가 자 위치에 비슷하게 놓으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다시 면 합성을 해야 됩니다. 형상이 나올 베이스 그림이 나왔고요. 큰 몸체 기준면이 되는 쪽 기준으로 얘가 이쪽 면으로 90도 자 금형이 아까 6금형에서 10금형으로 바뀌었어요. 1T는 6금형이 자동으로 적용이 됐고 지금은 1.6T이기 때문에 10금형이 자동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예신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1.6T를 적용하는 예신율이 1.4기 때문에 1.4를 곱하기 2 했을 때 2.8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신율이 2.79 나오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확인을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측면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방향이 틀려졌어요. 지금 저희는 밴딩이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바깥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자 우측면도 좌측면 기준으로 붙어야 돼요. 좌측면이 기준이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찍고 오른쪽을 찍어 주십니다. 자, 됐죠? 방향 같이 들어갔죠? 근데 자 반대쪽이 비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왜냐면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다 면을 다 가져오지 않고 다 추출하지 않고 복사를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제품을 오른쪽 면을 그랬을 때 2D면 복사가 있네요. 복사 이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지금 다시 면을 선택하십시오 하니까 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완료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기준점을 찍으라고 하니까 바탕을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일단 그냥 놓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복사한 면을 합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또 기준면을 기준으로 이 친구가 이쪽 면이 이쪽으로 붙어야겠죠. 이쪽 면이 아니라 자 눌러주면 자동으로 붙어. 방향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아래도 똑같죠. 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합성을 할 거니까 합성이 아니죠. 복사를 할 거죠. 복사를 할 거니까 복사를 누르고 어느 면을 이 면을 자 면을 선택하십시오. 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완료하십시오.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바닥면을 찍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합성을 또 하시겠습니다. 또 물어보죠. 그러면 기준면 큰 면을 기준으로 이쪽 라인이 여기 붙어야 된다 했을 때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박스 형상이 자동으로 그려졌어요. 진짜 이런 부분은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치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일단 치워볼까요? 아니면 형상도를 자 여기서 바로 전개로 가서 입체 편집.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그 메뉴를 오른쪽으로 많이 쓰는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빼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위에 메뉴에 전개 메뉴에서 입체 편집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도 입체 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편집을 눌러주시고 제품을 쭉 보니까 지금 잘 모르겠지만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간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섭 확인 누르니까 맞대기 간섭수가 4개가 나와요. 여기 다 맞대기 부분이 어떻게 맞대어지는지 그게 불명확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간섭 확인 다시 이런 경우에는 간섭이 있는 면을 2개를 자 한 면을 찍고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으로 찍고 여기 맞대기 요걸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지금 색깔이 섞여 있죠. 이거를 만약에 이 노란 면이 길게 나오고 얘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봤을 때 노란 면이 바깥으로 오고 요 파란 색깔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요걸 선택을 하고 확인 하면
이렇게 색깔 구분이 되죠. 이면이 바깥으로 나왔고 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면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반대면을 선택하고 맞대기를 누르면 지금 막 혼선이 돼 있죠.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이게 파란 면이 이번에는 바깥으로 와야 됩니다. 색깔이 바뀌니까 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이렇게 봤을 때 바깥면이 정의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대기, 이번에는 노란 면이 바깥으로 나와야겠죠. 확인. 자, 반대로 여기도 맞대기를 했을 때 이번에도 노란 면이 바깥으로 와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됐죠. 이렇게 형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3D에서 입체 편집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맞대기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녹색 아이콘을 눌러서 AP100 보내기 해서 2D CAD로 돌려보내기 예 하면, 자, 여기 맞대기 부분이 해결된 상태로 돌아왔어요. 3D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온 겁니다. 자, 전개도가 된 거죠. 네, 됐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자, 요거 불필요한 부분을 또 없애줘야 되겠죠. 항상 얘기했지만 인식 편집 요걸 잘 안 누르게 되더라고. 처음에 그냥 드래그를 그냥 해버리니까 인식이 안 돼요. 요소 수정에 가서 잘 안 쓰는 메뉴로 레이어를 바꿔버립니다. 일단 안 보이면 됩니다. 이거는 안 보이는 레이어로 바꿔버리고 지금 이 상태로 캠으로 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개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부품 저장 메뉴가 나왔어요. 그래서 DKCS 폴더 확인하시고 부02였죠. 저희가 부02, 그래서 부02 맞고 자유회전을 하시겠습니까? 설정 안함 뭐 이렇게 있는데 회전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자유변형으로 놓겠습니다. 저장, 전개도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V 또 똑같은 조건입니다. 클램프 위치를 바꿔야 될 경우가 있으면 클램프 위치를 바꿔주시고, 터렛은 팍이라는 PARK라는 터렛에 금형이 세팅이 되어 있는 대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소재는 지하 1.6T로 바뀌어져 있고 기본적입니다. 여기는 그냥 보통 확인 대략 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부품 가공, 이제 부품 가공에서 툴링, 자동 툴링. 자, 자동 툴링 했습니다. 여기 크게 안 봐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용을 더 잘 알게 될 때 그때 뭔지 한번 보시고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 확인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툴링이 됐습니다. 툴링이 됐는데 가공을 했을 때, 가공 시뮬레이션이라고 가공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어프로치가 여기 잡혀 있어서 어프로치를 좀 옮겨주고 싶다. 저는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부품 편집에서 어프로치 변경을 갑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제품을 찍어줘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어프로치 위치 변경. 자, 이쪽 측면. 자, 어프로치나 조인트는 밴딩을 해야 되는 면에 절대 넣지 마세요. 여기는 또 사상을 해야 되고, 이 어프로치나 조인트 때문에 밴딩에서 간섭이 생길 수가 있고 치수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밴딩이 없는 측면으로 넣어주십니다.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닫기. 다시 부품 편집에 가서 조인트를 수동 조인트를 해서 위치를 이쪽에 찍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대쪽 이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있으면 판을 들고 움직였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확인, 닫기. 자, 지금 편집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프로치 위치를 변경했고 조인트를 하나 넣고 다른 이상 유무가 없는지 가공을 입힌 겁니다. 이제 가공을 보내볼게요. 여기서도 똑같이 메뉴가 뜨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그 불필요한 메뉴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지지 마시고, 만약에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수정되기 전에 데이터를 사진을 찍어 놓든지 기록을 꼭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세팅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손을 댔다가 또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자, 이렇게 형상이 나왔죠. 여기도 보면은 마우스 커서를 내려보시면 작업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 캠을 누르시면 돌아가게 되고, 여기서 NC를 누르시면 이 제품은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로 NC 코드를 만듭니다. 부2 저장 보고서는 일단 출력 안 하고 G 코드 만들어졌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을 합니다. 지금 DKCS의 서버 1 개념으로 보실게요. 이쪽이 지금 AP100으로 보시면 돼요. AP100의 서버다, AP100의 서버다, 부2 다시 저장을 한다. 자, 지금도 빈 화면이 나와서 제가 이때 한 번씩 당황했어요. 처음에 교육받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근데 뭐가 나오는 게 코드는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지금 보기를 해서 다시 그리기를 꼭 눌러줘야지 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네. 처음에 교육받을 때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메뉴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시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도 있고 부품 편집도 있고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헷갈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보기에서 다시 그리기를 꼭 눌러줘야지 이 그림이 나오고 C코드를 G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자, NC도 내보냈고 시뮬레이션도 끝났기 때문에 부품 하나가 또 끝났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는 X를 아무리 눌러도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캠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에서 닫아주시고, 자, 부품 가공도 닫아주시고, 전개도도 닫아주시고, 자, 이 부품도도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부품 2개를 편집을 했습니다. 자, 이거 닫아주시고, 이거 닫기 전에 보시면 닫아볼게요. 닫읍시다. 자, 대충 여기는 2D 편집 캐드 알겠죠? 2D 캐드에서 DXF로 파일을 읽어드려서 새 부품도를 만들어서 부품을 어떻게 2D면 추출을 해서 3면을 뽑아낸 다음에 합성을 했죠. 갖다 붙이고 입체해서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전개도가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하고 그러면 부품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AP100 고기까지 지금 이거는 요 공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전개도용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부품도 작업을 했고 시트 작업을 했고 시뮬레이션 작업까지 요거 4단계를 다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지 아이콘 위치가 또 메뉴가 익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AB 플래너라고 3i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창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메뉴에 뭐 별게 없네요. 그죠? 제품 파트를 열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DKSC는 그 이전에 작업했던 또 연습했던 제품들이 형상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서버라는 게 AP100 SSD. 자, 이쪽 서버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KCS 편집했던 DKCS를 보면 우리가 AP100에서 그 3면도를 추출해서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3D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형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개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 2번도 마찬가지로 형상도 있고 전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AP100에서 삼면도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것도 그렇고 제가 앞에 연습했던 내용이네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뭐냐, 이런 건 전개도도 있고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저게 그냥 판재 상태로 보이죠. 이거는 CAD에서 2D 형상을 가져온 겁니다. 그냥 2D 판재를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져와서 편집을 한 겁니다. 다시 DKCS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부품을 지금 이제 배열을 해서 작업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 배열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두 개를 다 Shift를 누르고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에 수량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두 개가 다 선택된 상태로 수량을 지정하면 두 개 다 똑같은 수량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GI1T 이 제품은 100개를 해야 된다. 별개로 부품 2 GI1.6T는 50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로딩을 했는데 제품이 나왔네요. 제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품을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 여기 자동 중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창이 나온 것 같아요. 재료 설정, 재료가 지금 재료가 나왔네. 재료. 그럼 GI1T가 필요하고 1.6T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케이 눌러보니까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렇게 시트에 자동 배열을 한 겁니다. 이게 자, 자동 배열을 하고 이름이 n 다시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 자동으로 조인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두 개, 복합기다 보니까 자동으로 두 개를 잡아줬어요. 얘가 위치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위치가 바꾸고 싶다. 위치를 어떤 간섭부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잘못됐죠. 지금 잘못됐어요. 이렇게 버벅거리지. 잘못됐을 때 다시 취소. 자, 이렇게 보면은 조인트를 내가 움직이는 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쪽으로 옮겼다 하고 다시 시트 편집으로 왼쪽 상단의 시트 편집으로 가게 되면 물어볼 거예요. 동일한 파트에도 반사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머지 동일한 제품들이 다 바뀔 거예요. 적용됨 확인 누르면 나머지 동일한 제품인데 동일한 방향인 것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반대로 되어 있는 건 안 바뀌었네. 그죠? 그러면
제품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야 되나 보다. 그쵸?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바꾸고 다시 시트 편집 반사하겠습니까? 예, 적용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 더블 클릭을 해야 되네요. 여기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위치를 바꿨다. 시트 편집으로 다시 가서 반사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뭔가 조인트 위치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누르면 다시 또 다른 창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창을 보고 또 여기 극대화 하고 싶다 이렇게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도 이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조인트 위치를 또 바꾸고 싶다, 더블 클릭, 제품을 더블 클릭 하시고 동그란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내가 옮기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도 충분히 뺑 돌아가면서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임의대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건 시트 편집으로 눌러주시고 반사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자, 이 친구는 바뀌었는데 이 친구는 안 바뀌었네 또. 그죠?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이 친구와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180도가. 그래서 이 친구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선택이 안 된 거네. 그죠? 다시 더블 클릭. 조금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 됐네. 그죠? 하얗게 됐을 때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시트 편집으로 간다, 반사한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합니다. 정렬.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이렇게 수량을 놨을 때 편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다. 또 예를 들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동이 안 되죠. 시트 편집으로 다시 갈게요. 이렇게 잡고 원하는 위치로, 말을 안 들어. 녹화 중이어서 그런지 좀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치가 안 맞을 때 위치를 옮길 수가 있고, 쭉 메뉴를 보니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렬해서 자, 이 제품들을 이제 NC 생성을 하고 싶다. NC 생성을 눌러줍니다. NC 생성 호출 중. 그래서 NC 코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코드 쭉 나오는데 봐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확인. 네, 확인을 누르고 여기 DKCS 폴더에 2개 스케줄,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의 서버인 거고, 그 이전에 우리가 AP100에서 만들었던 1번 서버, 이게 1번 서버라고 보고 AP100 지금의 3i에서 쓴 서버 이름을 동일하게 DKCS, 여기도 DKCS를 선택해 주시고 저장. 자, 이미 폴더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했던 폴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덮어쓰기, 전부 다 덮어쓰기. 여기서 나오는 메뉴는 전부 다 덮어쓰기 해주시면 되고, 자, 폴더 선택, 여기서 DKCS 선택하시고 또 확인. 저장을 여러 번을 하죠. 지금 또 모두에 동영상 녹화하는 중에 지금 반디캠이 10분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까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N190301 001000 이렇게 작업 데이터가 저장이 됐습니다. 다시 저장. GKCS 폴더명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다가 작업을 하다가 엉뚱한 폴더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 미리 보기 작업 지시서가 이미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배열이 이렇게 돼 있고, 장비는 이제형 장비고, 클램프는 이 위치에 17분 50초 걸린다. GI 1T다. 파트 번호가 부01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적용되는 금형은 이 금형이다 라고 나옵니다. 작업 시서가 현장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앞에 AP100에서 만들었던 그 데이터들, 또 AB 플래너 3D는 그 데이터들을 또 불러와서 자동 배열을 하고 NC로 내리는 작업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AP100 그 다음에 AB 플래너 3i 라는 프로그램에 이어서 PD라는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 이 PD라는 프로그램은 정확한 또는 비교적 정확한 삼면도가 있을 때 그 2D 삼면도를 3D로 변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입체화하고 전개를 펴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좀 비교적 간단하고 좀 쉽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비교적 정확한 삼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DXF나 DWG 파일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3i 그죠? PD 프로그램에서는 그 일품일도 해가지고 도면 하나에 파일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제품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도를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3i 연습도를 하나 열어보면, 자, 요거 말고 이런 거 박스 형태인데, 이 박스 형태 앞에 했던 거죠. 그런 형태를 이 상태에서 삼면도를 추출을 합니다. 눌러주니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자동 입체화를 바로 한번 눌러주면 삼면도를 추출해서 바로 입체화를 합니다. 자, 그 소재는 자기가 추출을 하고 소재를 1.2T라고 자기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시면 바로 삼면도 추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런데 지금 이 겹쳐지는 부분이, 맞대는 부분이 조금 정의가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될 거예요. 도면을 조금만 줄이고 형상도를 3D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개도 회전도 있고 면 추출도 있고 구명 삽입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코너 자르기. 자, 코너를 자르고 싶다. R 3으로 여기 저 아이고 도면이 어디 갔어? 이렇게 찍어주니까 잘리네요. 쉽게. 그쵸? 라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미. 그 다음에 코너 리셋. 이거는 다시 코너를 왜 안 먹지?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두 선 원호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안 잡힌다.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다시 원래대로, 또 이 선과 선이 찍기가 어렵네. 이게 이 선과 이 선,
다시 이 선과 이 선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한. 옵셋은 이 선이 잘 안 잡혀요.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면 길이를 15mm 늘리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옵셋을 누르고 요 선을 잘 안 찍혀요. 여기 이 선을 안으로 15mm 옮기겠다. 찍고 15mm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 코너를 없앨 수도 있고 코너를 넣을 수도 있고 취소, 코너를 없앨 수도 있고 코너를 넣을 수도 있고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코너는 코너가 똑바로 안 나올 때 적용하면 알아서 코너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또 코너 이렇게 코너가 지금 여기는 절곡을 해가지고 맞닿는 면인데 여기를 만약에 코너를 넣어준다 하면 코너가 이렇게 들어가요. 확인. 근데 여기는 사실 코너 작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닿는 걸로 지금 파란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편집을 할 겁니다. 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여기 라운드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노란색 면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확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란 면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확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이게 3D 지금 마우스 컨트롤이 안 쉬워요.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정의가 안 된 부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맞대기를 노란색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확인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수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홀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면을 찍고 여기서 치수를 보시면 상세 정보에서 구멍이 엑셀 10 각도 없고, 이건 사각형인데, 홀을 뚫고 싶다, 20파이 홀을 뚫고 싶다, 아니면 15파이 홀을 뚫고 싶다 했을 때 OK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이쪽 면을 기준으로 여기 우측 수평 수직 있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눌러보시면 지금 오른쪽으로 10mm, 수평으로 10mm, 수직으로 5mm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 20 누르니까 이쪽을 평면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30을 누르고 만약에 마우스 커서 오른쪽을, 마우스 커서가 아니고 키보드 커서의 오른쪽, 커서가 아니죠, 키보드의 오른쪽을 누르면 이게 30mm 간 거예요. 지금 이게 30mm 간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누르면 30mm 30mm.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할 때는 일단 가고 싶은 거리를 예를 들어 25mm다 했을 때 25mm 누르고 엔터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이 이렇게 키보드의 오른쪽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밑으로도 누르면 20mm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치수를 5를 누르고 왼쪽으로 누르면 5mm만 가게 되고, 다시 5를 누르고 왼쪽으로 누르면 5mm를 갑니다. 이 상태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수면의 면의 수직 방향, 면의 수직 방향, 면의 수직 방향. 이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종료. 어어. 자 다시. 자 이 부분 좀 다시 해. 다시. 자 이 부분에 위치를 옮기고 싶다. 이거를 실행 취소하고 다시 해볼게요. 구멍 삽입을 하고 싶은데 홀인데 상세 정보에서 홀을 하고 싶다. 15파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 면에 여기 기준으로 어디 갔니? 자 이렇게 보고 우측으로 20mm 가고 싶다. 20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다시 아래로 10mm 가고 싶다. 마우스 10을 누르고 마우스가 아니고 키보드 아래 키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서 5를 더 가고 싶다. 마우스 왜 자꾸 마우스가 나오지? 키보드 아래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면에 홀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스마트 페이스는 지금은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면이 정확하게 안 붙었을 때 원래 의도하던 바하고 다를 때 이렇게 이 면과 이 면을 이 면이 이 면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까지 됐다. 그럼 종료. 자 홀 하나 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동 치수를 넣어보면 자동 치수가 나오고 또 숨기기를 하면 숨겨집니다. 자 여기서 판금 캐드로 가보고, 판금 캐드에서 스마트 코너 똑같고, 나머지는 릴리프 기능은 지금 여기는 홈이 이미 생겨져 있는데 릴리프를 주게 되면은, 자 릴리프를 어떤 걸 줄 것이냐, 요런거 요걸 많이 쓴다고 하시니까 요걸로 봤을 때 값을 줄 수도 있고. 자 확인 어디다 주는지가 없네. 굽힘 영역이니까 여기인데 적용이 안됨.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보고, 자, 어떤 영역을 찍어도 지금 적용이 안되는데 확인을 누르고 지정된 파라미터로 릴리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릴리프 적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요걸로 바꿔볼까? 보서리 부분이라서 그런가? 아 이게 나오네. 요거는 살이 접혀서 안쪽으로 폭 들어가는 밴딩, 그런데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양쪽에 밴딩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형상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네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라운드는 엄청 커질 거고, 이걸로 해보면 확인,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부분을 릴리프를 형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를 찍어주고 확인. 안 들어가네. 잘 확인. 릴리프가 이미 있다. 그래서 안 됐다. 그래서 그럼 릴리프가 없는 쪽으로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이걸로 이거 하고 이거는 왜 안 먹지? 확인.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실제 제품도 보고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지금
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적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릴리프가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형상을 만들었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위에 홈 판금 캐드가 있고, 여기서 적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도면에서 우리가 3D를 추출해 가지고 3면도를 추출해 가지고 자동 입체를 했었고, 3D 모델링에서 수정할 부분, 그죠? 모서리 부분, 겹치는 부분이나 릴리프나 홀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또 할 수가 있고, 이제 가공으로 하단 메뉴에서 가공으로 갔을 때 이렇게 형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공 마스터 한번 눌러볼까요? 이 내용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스냅샷도 잘 모르겠고, 밴딩도 모르겠고, 일단 전개도면 생성, 여기서 전개도를 생성하면 이렇게 아까 릴리프를 여기 적용해 본 위치가 이렇게 나오네요. 릴리프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전개도까지 떴으니까 SSD에 저장을 한다. 자, SSD에 동경 CS에 새로운 부품 파트로 3i 11 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XF 전개도를 보내는 기능이 또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3i 11번으로 이렇게 한번 저장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블랭크 캠 이런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전개도 생성, 일단 자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3D 3면도를 가져와서 3D 형상화해서 전개도까지 뽑아내는 작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메뉴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못 들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받았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큰 틀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씩 메뉴를 공부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어떤 메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도 형상이 약간 아니죠. 이런 부분들 궁금한 거는 이렇게 면 추출이 뭔지, 자, 면 추출이 뭔지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자 아우터 루프, 자 바깥으로 뺄 부분을 선택하라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 일단 지금 저도 면 추출이라는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건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자, 이 부분을 아닌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i 형상 편집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AP100에서 우리가 앞에 했던 부분 말고 보지 않았던 부분들, 세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개도, 부품도, 시트 가공 시뮬레이션 요 4단계는 이미 했습니다. 전개도형 뜨고 부품 가공, 시트 가공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NC로 보내는 작업까지 해봤고, 데이터 관리는 우리가 AP100에서 처음 서버 1번 서버라고 제가 얘기했던 AP100의 서버에 파일을 만들 때 폴더를, 자 열려있나? 데이터 관리에서 보시면 최소화 해놓고 여기서 폴더를 만들어야 됐었죠 처음에. 그래서 저 새로운 업체에서 새로운 도면이나 어떤 폴더를 생성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새로운 업체 폴더 등
그런 내용을 여기서 폴더 이름을 업체명을 경동이라든지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저장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하고 AP100이 아니라 우리 AB3i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편집을 할 때는 그쪽에서 서버에 저장을 또 따로 만들었었죠. 그렇게 하면서 AP100과 3i에 저장되는 1번, 2번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폴더가 항상 같이 저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봤을 때 데이터 관리는 그런 우리 작업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관리하는데 쓰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여기 보시면 기계 관리, 재료 관리, 금형 배치 관리, 펀치 마스터 관리, 그 외에 있는데 그 외에 메뉴는 저희가 잘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기계 관리도 사실 제가 보니까 제가 손댈 수 있는 메뉴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괜히 손댈 필요도 없고 문제가 없다면은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 아마다와 통화를 하면서 뭐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손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서 재료 관리는 가보면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들 알루미늄 A1050, 5052 많이 쓰는 재료고, SECC가 GI나 EGI 도금제를 사용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SECC는 GI, EGI 외에 도금제를 사용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SPC, SPG, SPH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는 철판 사용할 때는 SPC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또 뭐 SS400이라든지 서스 304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소재들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4 비중도 나와 있고 비철이다. 재료 정보를 보면은 이것도 저희가 많이 쓰는 재료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EGI 1T, 1.2T, 1.6T까지 등록을 해놨고, GI도 1T, 1.2T, 1.6T, 2T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SEC로 적용이 되어 있죠. 이제 도금제는 SEC로 적용하시면 되고, SPC는 일반 스틸은 그냥 SPC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료 정보, 재료 관리자 닫아보고, 파라미터에서 금형 배치 관리. 금형 배치 관리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건 제가 손을 많이 안 대봐서, 지금 여기 우리 터렛에 들어가 있는 터렛을 세팅한 것이 4개라는 얘기예요. 네, 터렛에 금형을 여러가지 넣어놨을 때 그거를 1번 터렛, 2번 터렛, 3번 터렛 해서 아니면 이름을 다르게 줘서 터렛 안에 들어가 있는 금형들의 배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본 금형이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T 번호에 201번에 어떤 금형, 201번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고, 102는 정사각형, 203, 304 각자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은 이 B 위치에 318번에 B 타입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터렛 정보를 출력을 하지 말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형 위치가 바뀌거나 했을 때는 밑에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대지 않습니다. 닫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서 금형 관리, 금형 배치 관리까지 했으니까 펀치 마스터 관리. 펀치 마스터 관리는 말 그대로 금형을 관리하는 겁니다. 금형. 아까 그건 터렛, 그 다음에 이건 금형.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형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형 리스트가. 네,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만약에 신규로 새로 금형을 입력을 해야 된다. 새로 금형을 주문했다, 만들었다 했을 때 새로 만들기 해서 관리 이름을 SQ 정사각 TP 태핑, 자
그 다음에 원은 RO,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RE, 그 다음에 루버 LU, 또 CS는 그 카운터싱크, BR은 버링,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두 글자는 어떤 형상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SQ라고 집어넣고, 여기 BCA 이거는 저 금형 터렛 사이즈, 들어갈 수 있는 치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외 번호는 순차적으로 01, 02, 03, 04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향인지 하향인지 그 금형의 내용에 따라서 위아래 조정이 되게 되어 있고, M 크기는 말 그대로 M 크기 M3, M4, M5 치수를 넣어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미사용의 뭐 성형 돌출 금형 일 경우에 적용을 하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금형 세팅할 때 업체에다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프로스 코드라는 비프로스 M 코드라는 게 있는데, 성형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네. 자, 여기 비프로스 M 코드라는 버링, 지금 성형 돌출 금형들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비프로스 M 코드라는 거 성형 금형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성형 금형, 그러니까 루버 금형, 얘는 이 코드를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입력할 때 성형 금형 같은 경우는 그 비프로스 M 코드라는 걸 넣어주고, 장비에서도 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도 등록할 때 취소해보고 다시 신규로 등록을 할 때 우리 저기 어디 갔지? 형상에서 원, 정, 사각, 장공, 직사각, 센터 펀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거는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원이나 정사각형 같은 경우. 근데 특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찍혀 있는 게 이게 특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형이라고 어딘가 나올 텐데, 특형이라고 메모는 안 나오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특형을 선택해 보면 여기 특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여기 우리 형상 코드에서 나오지 않았듯이 특형은 여기는 없어요. 특형은 우리가 도면에서 CAD 도면에서 형상을, 금형 형상을 만들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그거를 금형을 등록을 하고, 그거를 다시 기호화해서 조건 설정해서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록이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또 다시 별도로 특형 금형을 설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특형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한테 없었던 금형인데, 이거를 도면을 그려서 기호화해서 우리가 또 다른 도면을 그렸을 때 이 모양이 나왔다 하면, 이 모양은 복합기에서 금형으로 바로 이 모양이 도면으로 올라왔을 때 금형으로 바로 인식을 해서 그 금형 작업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금형을 만들고 기호화 해 놓지 않으면은 일일이 이걸 금형이라고도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필히 금형의 치수도 도면에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기호도 메모를 잘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그게 보드를 보고, 자, 카운터 싱크 왜 이렇게 취소하고, 자, 카운터 싱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카운터 싱크는 홀을 3개를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면에서 이렇게 홀이 3개가 돼 있으면 이 기호가 들어왔다고 보고 금형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루버도 마찬가지고, 루버도 이 모양인데 치수가 정확하게 맞았을 때, 이 모양이 도면에서 올라왔을 때
이거를 루버 작업이다라고 금형이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 팝너트 들어가는 부분인데 역시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냥 원 같은 경우는 불러와서 치수를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업체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금형 펀치 마스터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끝났네요. 펀치 마스터까지 지금 작업 순서가 다 끝났어요. 밑에 부분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 저도 이 하단 부분들은 잘 몰라요. 이 터렛도 이런 건 좀 제가 본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절대 바로 닫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면 전부 다 거의 들어갔어요. 지금 전개도면 부품 시트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까지 파라미터까지, 여기서 기계 관리, 뭐 재료 관리,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재료 관리, 금형 배치 관리, 펀치 마스터 관리, 인덱스 툴 관리는 아니에요. 이 밑으로는 없어요. 지금 요거 3개 보시면 돼요.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자, 요 정도 하면은 지금 거의 다 된 거, 다 돼가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금형 배치 관리, 금형을 종료하고 금형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DKCS에다가 그냥 새로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CAD 파일에서 다른 건 다 닫아 버릴게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자, 내가 새로운 금형이 D20, 자 작게 할게요. 자, C 파이에 여기 뭐 D5파이짜리 뭐 이런 금형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이런 금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금형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 금형을 다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자, 이거를 DXF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합니다. 저장 이름은 DDD로 해놓고 저장을 합니다. DDD로 일단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걸 자, 우리 원래 메뉴 AP100 메뉴로 가서 전개도형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똑같이 우리 편집하듯이 불러와요. DXF 읽기 해서 DDD를 불러옵니다. 자, 열어왔죠. 자, 복선 처리 완료됐다고 하시고, 자, 여기서 파일 메뉴에서 밑에 레지스터 SP 뭐 포밍 부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커팅 금형이다 했을 때 SP 커팅 금형 SP, 돌출 금형은 포밍으로 하시고 나머지 TR은 안 쓰고 부호는 부호 등록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SP 해서 드래그,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 종료, 센터점 찍고, 지금 이거는 B 금형이 밖에 안 들어가요. 보니까 A에는 안 되고 B에 들어가요. 아니면 C나 D는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B가 적용이 되는 금형 사이즈니까 B를 선택을 해주고, 이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마우스 왼쪽 키를 눌러서 Yes. 관리 이름을 DDD로 한번 해볼게요. 주석은 설명을 넣어주면 되죠. 특형, 뭐 동경에서 쓰는 금형,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줬다. 키 방향이 있죠. 이거는 사면이 동일한 거 동그라미는 키 방향이 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건 키 방향이 있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되죠?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금형이. 그 다음에 부호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이제 이건 기호, 부호를 등록하는 거예요. DDD로 동일하게 해주시고 똑같이 동경, 금형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했죠? 똑같은 방식으로 시키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완료. 그렇죠?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SP 등록하고, 자, 이 레지스터에서 SP로 금형을 등록했고, 그 다음에 부호를 등록했어요. 금형은 금형 모양을 등록한 것이고, 부호는 그 금형 모양을 부호로 똑같이, 이게 도면으로 우리가 다시 지금처럼 DXF로 불러왔을 때 금형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부호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조건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도형 변환, 자 여기서 보시면 다중처리, 이용홀 인식, 정형홀 인식,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등록 해가지고 특형, 그래서 부호, 우리 부호를 불러와야 돼요. DDD라는 부호가 생겼죠. 자 이거를 파라미터에서 금형하고 부호하고 매칭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형이라고 보시고, DDD 확인, 관리 이름을 입력하시오. 관리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관리 이름을 어디서 집었나? 심볼 회전, 관리 이름. 아 여기서 또 목록을 선택해야 되네. DDD 특형 동경금형. 오케이. 로드. 이제 됐죠? 여기 됐습니다. 심볼 회전. 이거는 이제 제품이 회전했을 때 얘도 같이 회전을 하는,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뭐지? 이거 심볼 회전. 제품이 돌았을 때 얘도 같이 돈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확인 했을 때 지금 특형으로 이게 등록이 됐어요.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확인. 자 지금 특형 등록한 거에서 잘못된 거, 이런 게 좀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심볼 인식 회전 피치가 45로 되면 안 돼요. 이거는 180도로 돼야 돼요. 그쵸? 왜냐면 모양이 여기서 180도를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고 180도로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러면은 금형이 회전을 180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저렇게 180도로 돌렸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45도로 돌려버리면 아래 위 금형이, 그 금형 위치가 이제 제품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돌아서 45도 돌아서 찍혀버리니까. 그런 부분,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는 180도로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특형 금형 입력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도 제가 4일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4일 동안 받은 교육을 또 안 쓰는 부분 잊어버리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이 공부를 할 때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처음 하는 분은, 저도 하면서 많이 어려웠어요. 다 뭐 순간적으로 한 번씩 한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메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또 모르시는 부분 찾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